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은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용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예, 여야가 어제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기 위한 검색 작업을 벌였는데 또다시 실패했죠. 여야 열람위원들은 오늘 오전에 재열람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성과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대화록이 없다고 아직 100%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여야가 정한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오늘이죠? 예, 그렇습니다. 점차 실종 쪽에 무게중심이 쏠리는 양상입니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실수로 누락했는지 아니면 이관이 차질 없이 이루어졌는데도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문서를 없앴는지 예단하기 힘듭니다. 결국 누군가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물론 대화록이 어딘가 존재하는데도 검색자들의 실력이 없어서 아직 찾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면은 이러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국가기록원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선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본문 검색이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놓는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은 제목과 본문 모두를 검색해서 회의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보고를 했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암호를 풀어서 본문을 검색해야 하는데 암호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본문을 검색했다는 얘기입니까? 참. 예, 거짓말했다는 거죠. 또 하나,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남긴 최종 재가 목록에 회의록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밝혔죠. 자, 이 부분을 동아일보가 크게 보도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그 국가기록원이 갖고 있는 목록에 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 이렇게 국가기록원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렇게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전자문서로 넘겨졌다 하면 제가 목록에 이렇게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또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과장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자, 결국 이제 방법은 참여정부가 갖고 있던 이지원 시스템과 지금 기록원이 갖고 있는 그 기록물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대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지원을 뒤져서 거기서 진짜 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게 한 2주 걸립니다. 이지원 시스템을 가동을 하더라도 이게 2주 정도 걸린다 하기 때문에 당장에 감별하기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자, 앞서 동아일보 보도 얘기 잠깐 전해드렸는데 동아일보가 오늘 또 새로운 보도를 제기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임기 말에 이지원 시스템,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 시스템. 그동안 참여정부 인사들은 자료 삭제 기능이 없다. 여기는 일단 들어가면은 들어간 그대로 보존이 되지 결코 자료 삭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지원 기록물 보호체계 구축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청와대가 외부 용역을 줘서 대통령 일지, 대통령 업무 주제, 업무 처리 방법 지시사항, 과제 관리 이력 등 53개 항목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지원에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지원에 자료 삭제 기능이 설치됐다. 이 점에 포인트가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지원에 자료 삭제 기능이 없다. 따라서 여기는 들어가면 있는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말은
이 뭐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자 이건 역시 오늘 좀 관련자들의 추가적인 그런 해명을 들어봐야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홍영표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때 밝힌 거 있잖아요. 예, 이지원 사본을 봉인 해제 접속한 흔적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얘기는 원래 이지원 사본이라는 게 봉하마을에 있던 것을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기록원에 가서 뺏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게 아니라 누군가 들어가서 2번 열람한 흔적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을 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또 보도도 했던데요. 네. 자, 그렇기 그렇다면은, 때문에 지금 예. 뭐 이지원을 들춰보면은 예. 결국에는 그 진실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제조차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도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국정원에서 관리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조명균 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검찰 진술 내용이 어떻게 중앙일보 보도를 탔는지 이건 상당히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발언을 통해서 결국에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국정원에다가만 이 말하자면은 관리하도록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과장된 억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국정원에서 관리하면은 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죠? 그러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군대 뭐 국정원이든 국가기록원이든 청와대든 뭐 행자부든 어디서 보관하든 예, 그 기록물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이면 기록물인 거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장 기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1급 비밀이 네, 국방부에서 보관하면 1급이고 예, 예를 들어서 어디 뭐 국정원에 보존하면 1급 비밀이 2급 비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기관에 관계없이 대통령 기록물은 다 기록물인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 보도를 전해드린 이유는 예. 이쪽이 지금 현재 권력과 유관한 그런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흘리는 식으로 그런 냄새가 여권에게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서 동아일보 기사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종 재가 목록에 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빠뜨렸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전한 그런 전례로 비춰봤을 때 오늘 동아중앙일보 기사는 좀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이지원만 이제 남았다라는 건데 이지원과 관련해서 오늘 동아일보와 한겨레 두 가지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기사가 나와서 또한 주목이 됩니다. 어떤 겁니까? 동아일보 보도는 이지원과 팜스가 동일하다 이겁니다. 팜스는 뭐냐면은 국가기록원 관리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록 관리 시스템. 참여정부 청와대의 문서관리 시스템 이지원과 대통령 기록관의 팜스 시스템 사이에서 전혀 뭐 차이가 없었다라는 얘기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의 이지원은 전혀 훼손된 바 없다. 기록원으로 들어간 이후로 뭐 훼손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 예. 자, 동아일보는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느냐.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건의 핵심이면은 누굴까요? 예, 글쎄 말입니다. 참. 자, 그런데 한겨레 보도는요. 이지원에서 제거된 문서와 팜스의 목록 사이에 100여 건의 차이가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손 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 목록과 팜스의 목록, 이지원에서 팜스로 변환하는 중간 과정의 목록을 이렇게 새누리당이 요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재가 목록과 다른 두 목록량의 그러니까 100여 건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동아일보 보도와 한겨레 보도의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나 보입니다. 예. 자, 같은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을 달리 보도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 보도를 했다는 얘기군요. 네, 하나는 여권 핵심 관계자가 말을 했고 한겨레는 소스가 어딥니까? 한겨레는 현재 그 기자들가 직접 취재를 한 예.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뭐 어떤 특정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하진 않고 한겨레 보도도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한 걸로 봐서는 예. 취재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일단 한겨레 보도에 좀 더 무게를 싣는다면은 이지원에서 나온 문서와 지금 국가기록원의 팜스 목록 사이에 100여 건의 차이가 있다면 이 사이에 이 100여 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 증발된 것인가? 혹은 누락된 것인가? 삭제된 것인가? 이것과 관련한 그런 그 치열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특검 뭐 어찌 보면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 아무튼 이 건도 만약 대화록이 발견되지 않으면은 수사 당국으로 손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록원에서 이거는 이미 해결할 정도는 손을 떠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죠? 자, 우리가 또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그런 사전 배경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임기 말에 이제 국가기록원장을 대통령 기록관리원장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예. 참여정부 인사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여정부의 지난 5년 동안의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다음 정부가 오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의 기록물은 전 정부가 임명한 그런 인사로 해서 5년 임기로 이렇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합의가 됐고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됐는데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중도에 참여정부가 임명한 이런 대통령 기록관장을 해임시켰습니다. 결국 이분이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부당한 해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자, 하지만 그 사이에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대통령 기록관장을 갖다 앉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그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는 얘기죠. 예. 자,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죠. 발생했는지. 자,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 배경이 될 만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물러난 대통령도 예, 자기 뒷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정권에 대한 불신이 되는 것이죠. 예, 그건 하나의 신사협정인데요. 예.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은 골간이 무너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전두환 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한겨레 일면 기사인데요. 중앙일보에도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은행에 30억 원의 연금 예금을 넣은 뒤 달마다 1,200만 원씩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 이 예금을 압류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그렇다면은 부자네요. 30억 29만 원으로 이제 재산이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부 합산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1,672억 원에 이르는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검찰이 지난 5월에 그 은닉재산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선 다음 전두환 씨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이구, 매달 1,200만 원씩 받아가셨네요. 예, 대단합니다. 그러면 골프 치실만 하네요. 예. 뭐 저도 뭐 충분히 여유 있네요. 검찰은 이 비자금에 연결고리는 없는지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선일보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11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예. 전두환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시공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하지요. 한 전직 직원이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2005년쯤 보너스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모두 10,000원권 지폐로 모양이 당시 지폐와 달랐다. 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국권이네. 그렇죠. 국권인 예, 거죠. 국권이네. 예. 쉽게 말하면 신권이 아니고. 냄새가 예. 납니다. 정말 곰팡이 냄새가 났고요. 예. 아주 중의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가 한 말이 있는데 크기가 작은 신권이 발행된 것은 2007년이고 2005년에 모양이 다른 지폐였다면 1983년 이전에 발행된 지폐였거나 위조 식별을 위한 은선이 없는 지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 아니면은 완전한 국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시공사 측이 해명했는데 법인이 국권을 관리하거나 결제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일단 사람이 받았다는데 뭘 딴소리 하고 있어요. 받았다는 사람이 지금 나온 예. 상태입니다. 서울 강남의 일부 사모님이 국권 화폐를 사용했다는 목격담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거나 고급 미용실에서 팁을 줄 때 국권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예. 강남 일대 한 사업가는 주로 과거 5060 시절에 정권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들의 부인이 국권 화폐를 쓴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국권 가지고 사기친 사람들 많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비자금을 숨겨두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전두환 씨, 이 전두환 씨의 아들이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옛날 돈,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집권했을 시기에 받은 돈, 유통됐던 돈을 이렇게 나눠줬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정황은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물증이 될지는 좀 두고 볼 일인데, 하여튼 시공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사를 보면서 한겨레 오늘 일면 머리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저는 검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번 농협에 예치된 이 30억 연금 예금도 검찰이 찾아내는데요. 조금만 더 이전에 수사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은 이미 벌써 1,600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조 6천억도 찾아냈을 텐데 뭐 하다가 그동안에는 검찰에 전두환 쫄개들이 얼마나 많길래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겨우 이런 거나 찾아내고 하고 있는지 정말 검찰을 다시 한번 비난하지 않을 수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 예. 병영 체험 캠프에서 해병대 캠프. 그렇습니다. 공주사대 부고생 5명이 안타까운 그런 이제 참 삶을 마감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말이죠. 자, 이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는 교육 당국이 반강제적으로 병영 체험 교육을 요구하면서 비롯된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도 교육청이 2010년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병영 체험 캠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10년 7월 13일 2010 하계 휴가 중 나라사랑 병영체험 캠프 추진계획이란 제목으로 시군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보낸 긴급 공문에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 나라사랑 병영체험 캠프를 적극 추진한 뒤 그 결과를 9월 초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해 3월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안보교육 강화 지시가 떨어졌던 시기인데, 자, 심지어는 시군당 345만 원에서 670만 원씩 모두 5,500만 원의 캠프 지원금을 배정한 그런 내용도 이 공문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을 사지로 몰았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제 저녁 텔레비전 뉴스를 잠시 스치듯 봤는데요. 이 병영 캠프 이 훈련이 제하층에 제하층을 그때 뵀답니다. 예. 이게 머리 큰 물량이 많고 그렇길래 이걸 하층에 제하층을 했다는 게 참 놀라웠고요. 예. 어떻게 학교를 우리가 자꾸 병영으로 생각하는 건지, 이게 일제시대 때 군사문화, 군국주의 문화, 예. 박정희 독재 시절에 학교에서 교련 가르치도 하던 그 군사잔재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이나 교감이나 또는 교육청에 있는 그 책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런 군사잔재가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빨리 털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세계일보를 보겠습니다. 예. 일면 머리 기사인데요. 정부의 재정융자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기 부양 등을 위해 돈을 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상당수 사업이 유사 또는 중복 추진된 사실도 나타났습니다. 예. 재정융자 사업은 뭐냐면은 국가가 정책 목표를 수행하고자 조성한 공적 재원을 민간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제도예요. 예. 주택, 중소기업, 농어촌 지원, 문화관광, 에너지, 환경, 노동 분야 등에서 융자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인데, 국가는 이를 통해서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등 재정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데, 나라 돈이 나가면 어쨌든 빌려준 돈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떼어먹힐 그 가능성은 없는지도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돈을 뿌렸다는 겁니다. 돈을 뿌리는 과정에서 뭐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될 텐데, 이 보니까 일부 공기업 직원의 주택 또 학자금 지원에 펑펑 들어갔다고 하니 예.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재정융자인지 의문을 가지고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일종의 특혜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흑막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좋은 기사입니다. 예. 자, 이 경향신문 조선일보 기사가 아주 대조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말이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다녀왔는데 경향신문의 박철용 기자가 이 버스에 동행했습니다. 19대가 이제 덕수궁 앞에서 출발을 했는데 연대를 통한 비정규직 철폐의 희망을 다시 갖게 됐다는 그런 참석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버스 열차로 4천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밀양 강정 주민들도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예. 정몽구 회장의 이름을 딴 몽구 산성 앞에서 한때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참가자들은 희망버스를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같은 사안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은 사진부터 다르군요. 예, 또 등장한 죽봉, 폭력버스 시위꾼에 습격당한 울산 현대차. 버스 시위대 지난 주말 공장 진입하다가 회사 측 경찰과 충돌. 70여 개 좌파 노동 정치단체 버스 60여 대로 전국에서 몰려와 죽봉 휘두르고 돌멩이 던지고 회사는 소화전 물 쏘면서 막아 사측 82명, 시위대 20여 명 다쳐. 현대차 법적 책임 꼭 묻겠다. 버스 시위대 앞으로 계속할 것.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일보의 그 관점은 이 죽봉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죽봉이 말이죠. 그 끝이 얘기하면은 이게 죽창이 되는 되겠죠. 거죠. 죽봉입니다. 죽창이 아니라 죽봉. 그리고 새 파이프가 아닙니다. 예. 이 뭐 말하자면은 위험하거나 위험한 흉기가 아닌 상황에서 뭐 경찰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같이 맞대응을 하다 보니 자구적 차원에서 이렇게 충돌 과정에서 자구적 기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경찰은 방패에다가 예. 그다음에 또 저 뿌리는 거에다가 네. 뭐 철망에다가 네. 헬멧에다가 다 가지고 있죠. 예. 물론 싸움을 하라는 걸 양측이 무장을 해서 음. 싸움하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들이 전국에서 4천 명이 모일 때는 그 울산까지 뭐 놀러 갔습니까? 예. 갈 만한 일이 갔는데 예. 그것을 마치 시위꾼, 음. 폭력군, 차도 폭력버스라 원래 이름이 희망버스인데 얘들은 왜 조선일보는 폭력버스라고 그래요? 글쎄 말입니다. 희망버스인데 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말이죠. 사안에 텍스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건 없죠.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뭐 자주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컨텍스트가 없습니다. 왜 이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함께 연대를 하고 싸웠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배경이 없고 현상만 딱 그죠?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둘이 싸우면 하면은 왜 싸우는지가 없고 둘이 싸워서 피 터지고 코피 난 것만 보도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지금 현대자동차의 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왜 올라갔습니까? 심심해서 올라갔습니까? 이 사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항거하는 차원에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아니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파견 근무를 할지라도 몇 년간 썼으니 당연히 이분을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대부분 판결이 났죠. 사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항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몸과 마음 다 상하면서 말이죠.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없어요. 오로지 죽봉만 있습니다. 조선도 그 안에 이런저런 사람이 있고요. 예. 상식도 있고 기사의 기본을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은 후배 기자들 중에서도 이거 기사가 문제가 있다. 내부에도 도저히 공정보도위원회도 있습니다. 왜 이 기사는 전후 사정이 없고 이런 충돌과 집회가 발생한 데 대한 배경이 없이 예. 결론의 마지막에 딱 하나만 보도를 했느냐라는 내부의 자성이라든지 뭐 자성은 둘째치더라도 내부에 점검 있고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 보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마치 방향타 없는 배 같습니다. 예. 오로지 이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이 사측에 대항하는 쪽만 비추면서 예. 이들의 과격성만 부추기는 신문. 조선일보의 사시가 불편부당입니다. 이제 불편부당이라면 편도 없고 무리도 짓지 않는다. 공정하게 보도한다 이런 건데 그런 의미의 불편부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부당한 기사입니다. 편향적이고 부당한 기사.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정부가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를 내린다는 겁니다. 취득세 누가 냅니까? 있는 사람이 내죠. 가난한 사람들이 냅니까? 뭐 있어야 취득을 해야 취득세를 내죠. 글쎄 말입니다. 취득세를 내린다. 지금 뭐 세원이 모자라 가지고 뭐 이렇게 세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러면서 상황인데 왜 이런 게 나오죠 도대체? 취득세를 내린다.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예, 부자 감세죠 바로.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9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명박 정권이 뭐 이른바 트리클 다운 효과를 내세우면서 부자들 감세를 했잖아요.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들이 그 남는 돈으로 소비할 것이고 그렇게 소비하게 되면은 아래층들이 그 말하자면은 물건 팔면서 돈이 남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경기가 살고 경제가 선순환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 됐나요? 백날 구라인 것이 완전히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전혀 사실과 무관하고 이건 이미 외국에서도 그 실패가 이미 실증이 된 말도 안 되는 이론인 것으로 이미 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취득세를 내린다. 역시 이게 뭐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부자 정권의 부자 옹호 정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선일보 합니다. 독자들 좋아하겠군요. 예. 자, 오늘 한겨레가 특종한 게 있습니다. 예. 정윤회 씨. 남자입니다. 박근혜를 이야기하면서 정윤회를 모른다면은 그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윤회 씨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이 양반 어딨나 다들 궁금해했었습니다. 궁금했죠. 대선 과정에서도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자 정윤회 씨가 누구냐면요. 최태민 씨 사위입니다. 최태민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최태민 씨는 1975년에 유경수 여사 사망 이후로 이 박근혜 씨에게 자기가 환상에서 유경수 여사의 그런 모습을 봤고 너를 잘 보호해 주겠다. 보호해 달라라는 유경수 여사의 요청을 받았다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이 사이비 교주하고 5년 가까이 이렇게 교분을 나누면서 또 최태민 씨가 온갖 그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와중에서도 이 최태민 씨를 옹호하고 두둔했던 인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자, 이 최태민 씨는 그런데 이제 94년인가요? 95년인가요? 세상을 떠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미 망자가 된 최태민 씨 이것만 박근혜 대통령이 98년에 정계에 입문할 때 이 정윤회 씨가 그때 옆에서 보좌관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인사들 상당수가 말하자면 정윤회 씨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영원한 그 최측근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이명박 후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 쪽의 장광근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최태민 씨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 예언성은 없겠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때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 외곽 조직인 강남팀을 운영했다는 말들이 돌았는데요. 예. 자, 같은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의 유경재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받은 이들도 있었는데 말이죠. 최태민 목사 일가가 유경재단 재산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또 있었습니다. 최태민 목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이비 교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일단 정윤회 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겨레가 예.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대선에서 도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재산 조사를 이미 여러 번 했다. 내가 뭐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해도 그는 의혹은 변함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는 물러났다. 정치판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하여튼 정윤회 씨와 관련한 인터뷰를 시도했고 성사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특종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특종이죠. 이 말하면 예. 특종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인들에게 좀 잊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최고 통치자로 있는 최고 예. 권력자로 있는 상황에서 한때라도 적지 않은 기간을 아주 측근으로 보좌했던 이런 인물들이 이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바로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특히 또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라는 인물과는 세간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도 또 알려지고 안 알려지고를 떠나서 그런 의혹이 있었던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이런 보도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긍정적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겨레 23면에 이 책 관련한 페이지인데 이게 나온 오늘 뭔 책인지 몰랐더니 이게 이 책이군요. 삼성기현이라는 제목, 삼성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중앙일보 이영욱 기자였던 분입니다. 저한테는 선배죠. 예, 1970년대부터 이제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로 대구에 있으면서 있었던 자신의 삶을 고백을 했는데 삼성일보 기자 27년의 고백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대구 주재 기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대구는 삼성의 창업지죠. 그렇죠. 삼성 본가 외에도 친인척과 창업 공신들이 뿌리 내려 살고 있습니다. 1997년에 그 영남 총국장을 끝으로 중앙일보를 떠나기까지 27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현직에 있을 때 본의 아니게 정론직필을 외면하고 삼성의 해결사로서 반생을 보낸 것을 뼈저린 그런 회한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를 막으려고 백골탄을 투입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이명희를 사찰하라 이런 압박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주목되네요. 이 기사 한번 살펴보시고 또 삼성전이라는 책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일보, 중앙일보를 삼성일보라고 이제 비꼬아서 표현하고요.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삼성일보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이 꼭 맞아 떨어진다고는 못하겠지만은 어떤 사안, 삼성의 문제, 이건희의 문제, 또 이건희 그 집안의 문제 이런 거 있을 때는 중앙은 붓이 흔들립니다. 또는 붓이 휘거나 그런 것을 두고 이제 삼성일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내용도 하나 있는데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회장이나 사장의 지시에는 절대 복종해야 했던 중앙일보 생활에 대한 그 소회도 적었는데 1974년 8월 당시 40살이던 이용우 기자는 홍진기 당시 회장의 지시로 그의 아들인 25살 홍석현 현 중앙일보 회장의 2박 3일 경주 신혼여행 일정 내내 수발을 들어야 했다. 보십시오. 네. 사진부 차장급 기자도 3일 내내 밀착 사진사 노릇을 했다. 당시 신혼부부는 우리를 기자가 아닌 종처럼 대했다.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건이 생각이 나네요. 1999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연루돼서 홍석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양쪽으로 늘어서서 회장님 힘내십시오. 당시 사장님 힘내십시오 아마 이랬고 정확한 표현은 홍 사장 힘내십시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렇게 소리쳤던 중앙일보 후배 기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착잡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호민 PD와 함께했습니다.